상대를 원하는 대로 이끄는 품격 있는 말하기. 모든 사업상의 대화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난로를 팔기 위해서든 공장의 정책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전단지나 길거리 광고판이 그렇듯 사람들의 관심사에 호소해야 한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이야기는 잘 만들어진 광고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이 충돌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행동도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상대를 원하는 대로 이끄는 말하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저서 성공 대화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말하기의 품격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의 성공으로 이끄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9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 연설은 시작이 어렵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정신이 맑아 비교적 감동받기 쉽기 때문에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운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니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2. 서두는 한두 문장 정도로 짧아야 한다. 때로는 전혀 없어도 괜찮다. 최소한의 낱말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라. 아무도 이런 방식에 반대하지 않는다. 3. 초보자들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화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 대개 이러한 시도는 청중을 재미있게 하는 대신 곤혹스럽게 한다.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무작정 끌어왔으면 안 된다. 유머는 주제를 장식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그 자체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마라. 사과는 청중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을 지루하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얼른 하고 바로 앉으라. 4. 서두에서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마라. 핵심을 지나치게 노출하지도 마라. 자연스럽고 편안하지만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방금 일어난 어떤 일, 방금 이야기한 어떤 것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방법도 좋다. 10장.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1. 공통된 사안으로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당신에게 동의하게 만들라. 2.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아니요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마라. 일단 아니요라고 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말에 집착한다. 처음부터 많은 내를 끌어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우리의 제안에 계속 붙잡아둘 가능성 또한 커진다. 3.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지 마라.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보지 뭐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하라. 최고의 주장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 것처럼 들린다. 4. 셰익스피어가 쓴 가장 유명한 연설은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장례식에서 했던 추도사다. 놀라운 재치로 가득한 훌륭한 연설이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카이사르의 살해범들에게 우호적이었다. 안토니우스가 이 우호적인 여론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혐오와 분노로 바꾸어 놓는지 주목하라. 그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로 스스로 결론을 끌어내게 할 뿐이다. 11장.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이야기의 마무리는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2.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끝내겠다는 소리 예고 없이 끝마치라. 3. 연설의 마무리를 미리 세심하게 계획하라. 어떻게 끝낼지 단어 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워라. 4. 말을 끝내는 7가지 방법. 요약하고 재진술하고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하라. 이 행동에 호소하라.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웃음을 자극하라. 적절한 시구를 인용하라. 성경을 인용하라. 클라이맥스를 조성하라. 5. 훌륭하게 시작해서 훌륭하게 끝내라. 둘 사이는 짧을수록 좋다. 청중이 그만두길 원하기 전에 끝내라.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을 낸다. 12장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1.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다. 예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2. 알래스카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다면 제곱킬로미터로 말하지 마라. 알래스카에 들어갈 수 있는 주가 몇 개인지를 말하라. 청중이 익숙한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알래스카의 인구 규모를 설명하라. 3. 일반적인 청중에게는 전문 용어를 삼가라. 링컨처럼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연설하라. 4.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한낮의 태양처럼 환히 비치게 만들어라. 5. 시각에 호소하라. 가능하면 보이는 물건, 그림, 사파 등을 이용하라. 명확하게 말하라. 개라고 하지 말고 오른쪽 눈에 얼룩이 있는 폭스테리어라고 말하라. 6. 중요한 아이디어는 다시 진술하라. 하지만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지는 마라. 문장을 다르게 구성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 7. 추상적인 진술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하게 만들어라. 8. 많은 요점을 한 번에 말하려 하지 마라. 짧은 연설에서는 중요한 아이디어 한두 개도 제대로 다루기 힘든 법이다. 9.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끝내라. 13장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적극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청중에게 감명을 주고 설득하기 위해 연설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만든다.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라.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말하라. 2. 당신이 설득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3. 당신의 생각을 재진술하라. 4. 일반적인 예를 이용하라. 5.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구체적인 경우를 인용하라. 6. 축적의 원리를 이용하라. 경험에 경험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두뇌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에 남기는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만 눈에 남기는 인상은 벽에 박힌 포탄처럼 계속해서 남는다. 8.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로 당신의 진술을 강화하라. 루스벨트가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정확하게 인용하라. 유명한 사람, 그 지역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라. 14장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1.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을 비집고 나오는 비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 2.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3. 다른 사람에게 그의 관심사에 관해 말하게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야말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4. 미화된 형태의 뒷담화는 언제나 관심을 끌고 청중을 붙잡아둔다. 화자는 몇 가지 요점만 말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 된다. 5.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가난하지만 정직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 고집 세고 다루기 힘들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의 교사가 오전에만 회초리를 15번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래야 당신의 주장이 명확한 인상을 주고 관심을 끈다. 6. 머리에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낱말을 사용하라. 눈앞에 선명한 이미지들이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런 낱말들을 사용하라. 7. 가능한 한 균형 잡힌 문장을 쓰고 생각을 대조하라. 8. 관심은 전염된다. 화자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청중도 그 사실을 느낀다.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해서는 관심을 얻을 수 없다.
15장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1. 흥미를 돋우며 주의를 끌라. 2. 스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자신감을 얻으라. 당신이 성실하게 준비한 도입부를 가지고 주제를 말할 자격을 얻어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배운 바를 말한다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3. 당신 제안의 장점을 청중에게 이해시키고 그들의 이해 제기에 답변하라. 4.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에 호소하라. 즉, 이익에 대한 욕망, 자기보호, 자존심, 쾌락, 애정, 그리고 정의, 자비, 용서, 사랑과 같은 종교적 이상에 대한 동기 등이다. 이 책에서는 내가 설명한 내용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라. 첫째, 저자는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기에 호소할 과학적 방법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즉시 논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당신의 관심을 끌었는가? 둘째, 이 방법이 상식에 입각한 것이고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가르쳐왔다고 하면서 당신의 신뢰를 얻었는가? 셋째,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당신에게 이 방법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 알려주었는가? 넷째,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당신이 더 많은 영향력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했는가? 이 장을 읽은 후 당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는가? 다시 말해, 저자는 당신을 행동하도록 만들었는가? 16장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1. 우리는 오직 4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그 4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한다. 바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된다.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찰스 엘리엇은 이렇게 선언했다. 사람을 신사숙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교육은 정확하고 품위 있는 모국어 사용입니다. 2. 당신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를 보여준다. 따라서 링컨처럼 최고의 문학가들을 가까이 하라. 가능하면 링컨이 그랬듯이 자주 셰익스피어나 그 밖의 위대한 시인, 문인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신은 풍요로워지고 훌륭한 친구들에 필적할 정도로 말의 품격이 더해질 것이다. 3. 저는 신문을 보는 대신 타키투스와 투키디데스, 뉴턴과 유클리드를 읽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행복해지더군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그를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당장 신문을 완전히 끊기보다 지금 보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빨리 읽어 습관화하라. 그렇게 절약한 시간을 고전을 읽는 데 투자하라. 고전을 20에서 30쪽씩 찢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라. 4. 항상 곁에 사전을 두고 읽으라. 낯선 낱말들을 찾아보라. 그 말을 실제로 적극 사용하면서 기억하라. 5. 당신이 사용하는 낱말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공부하라. 낱말의 역사는 결코 지루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는 소금 살 돈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로마 시대 병사들은 소금을 살 돈을 따로 받았는데 하루는 한 익살스러운 군인이 자신이 받는 수입 전체를 살라리움이라는 속어로 부른 것에서 나왔다. 6. 진부하고 낡은 낱말은 사용하지 마라.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라. 동의어 사전을 늘 책상 위에 두고 가능하면 자주 들추어 보라. 눈에 매력적인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지는 마라. 동의어 사전을 조금만 더 뒤져보면 좀 더 정확하고 신선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7. 오이처럼 차가운 같은 진부한 표현은 지양하라. 신선한 표현을 추구하라. 자신만의 직유를 만들어보라. 남들과는 다르게 말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져라. 잘 들으셨나요? 위 내용은 성공대화론 요약본을 통해 카네기가 제시한 방법들입니다. 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 즉 말하기의 품격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자신의 환경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